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며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믿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그건 어쩌면 엄마가 늘 하던 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시집 가면 네가 잘해야 돼. 가정은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그래서 나는 연애할 때부터 그의 가족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다. 명절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꼭 챙겼고 시부모님의 생신도 잊지 않았다. 그는 우리 엄마 너 진짜 마음에 들어 하셔 라며 웃었고 나는 그 말이 너무나 기뻤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서로 돕고 이해하고 내 부모처럼 그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딸이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찔끔 났다. 그렇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달라지기 시작했다. 신혼 첫날 시댁에서 첫 식사를 함께 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밥을 퍼오고 반찬을 내고 물컵을 챙기고 있었다. 내가 앉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어유, 며느리는 부지런해야 해. 이제 가족 됐으니까 네가 좀 더 신경 써야지. 나는 웃으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도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함께하는 집안일, 함께 살아가는 방식. 하지만 그 함께는 언제나 나만 빠져 있었다. 둘째 날 아침 모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누군가 불러주지도 않고 누구도 도와줄까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나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이게 가족이야? 왜 나만 이렇게 바쁜 거지? 그래도 이해하려 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조금만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하루 또 하루 나는 시댁에서 웃으며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 울었다. 엄마에게 전화할까 하다가도 괜히 걱정하실까봐 참았다. 친구에게 하소연할까 하다가도 결혼했으니 이제 어른이잖아. 스스로 다독였다. 그는 나에게 우리 가족, 정 많고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내가 이상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게 가족이라면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가족이 됐다는 말이 이렇게 허전하게 느껴질까? 결혼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들 가족의 문 밖에 서 있는 느낌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싱크대 앞에 선다. 두 손은 따뜻한 물에 잠겨 있지만 가슴은 차갑기만 하다. 아침 6시, 휴일인데도 눈이 떠졌다. 시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는 걸 알기에 나는 그보다 더 일찍 움직여야 했다. 소리 나지 않게 문을 열고 부엌 불을 켜고 밥솥을 확인하고 국을 데웠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 내 하루는 나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반찬을 꺼내고 깨를 뿌리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덜어내는 동안에도 나는 늘 마음속으로 묻는다. 이걸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해야 하니까 하는 걸까? 아침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지 못한다. 나는 그저 모두가 다 먹은 후에야 찬밥에 남은 반찬을 입에 넣는다. 그들은 안다. 내가 일찍 일어난 걸. 누가 밥을 차렸는지도 안다. 하지만 수고했어. 맛있다. 너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그저 그들은 먹고 일어나고 나는 치우고 닦는다. 그가 내게 말했다. 우리 엄마 아침 꼭 챙겨 드려야 해. 오빠 집 며느리는 아침도 안 차린대.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칭찬 같기도 하고 무게 같기도 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오늘도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 혼자 남겨진 식탁 앞에서 찬물로 그릇을 헹구며 속으로 말했다. 나는 며느리다. 나는 가족이 아니다. 가끔은 거울 속 내 얼굴을 본다. 화장기 없는 얼굴, 기름 묻은 앞치마, 눈 밑에 다크서클. 나는 누구였더라?
꿈 많던 대학생, 여행을 좋아하던 여자, 밝고 씩씩했던 연애 시절의 나. 언제부턴가 나는 사라지고 며느리만 남았다. 얘야, 오늘은 너 혼자 집 좀 봐. 우린 가족들끼리 바람 좀 쐬고 올게. 그 말이 그렇게 아플 줄 몰랐다. 가족끼리 간다는 말. 나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나는 예의 바른 며느리니까. 그들이 나가고 집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싱크대는 여전히 그들의 그릇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없으면 다들 불편할 텐데 왜 나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일까? 햇살이 부엌창을 뚫고 들어오고 그 안에서 나는 투명해진다. 그들은 오늘도 나 없이 웃고 사진을 찍고 맛있는 걸 먹고 나 없이 추억을 만든다. 그리고 돌아와선 수고했지? 그 한마디 없이 그릇을 또 쌓아놓는다. 며느리의 하루는 누군가를 위한 봉사로 시작된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내 하루를 물어주지 않는다. 잘 다녀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슬리퍼를 챙겨드리고 외투를 받아 걸고 쇼핑백을 들어 부엌으로 옮겼다. 시어머니는 피곤하신 듯 다리야 하시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셨다. 시누이는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정리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폰을 보며 웃었다. 너도 좀 쉬지. 하루 종일 뭐 했어? 남편이 무심히 묻는다. 그 말이 왜 이렇게 허탈할까? 그는 정말 모를까? 나는 하루 종일 이 집을 지키고 그들이 남긴 그릇을 씻고 먼지를 닦고 다 식은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는 걸. 설거지하고 청소했지.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 고생했네. 그 말은 마치 그냥 형식적인 인사 같았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 의무감으로 던진 말. 하지만 나는 웃었다. 웃어야 하니까. 좋은 며느리는 늘 웃고 있어야 하니까. 그들이 가져온 간식이 식탁 위에 놓였다. 와, 이거 진짜 맛있었어. 거기 유명한 카페인데 줄이 엄청 길더라니까. 시누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래. 아주 예쁘고 분위기도 좋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웃고 있는 얼굴들, 밝은 햇살, 예쁜 디저트, 그 안에 나는 없었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남편이 케이크 한 조각을 내게 줬다. 그 조각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일까? 그 조각이 왜 그렇게 서운할까?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걸 주는 대신 그 순간에 나도 데려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앉아서 웃는 게 훨씬 달콤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는다. 늘 그래왔다. 참고, 삼키고, 미소 짓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물컵을 꺼내고 찬물을 끓였다. 뜨거운 물이 팔팔 끓는 소리, 그 속에 내 감정도 끓어오르다. 이내 식어간다. 내가 보이지 않는 느낌. 나는 여기에 있지만 아무도 날 바라보지 않는다. 나는 웃고 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고요한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다. 가족이라 믿고 들어온 이 집에서 나는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해도 그냥 며느리일 뿐이다. 그들은 나를 그냥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 기억한다. 불평하지 않고 잘 웃고 말 잘 듣는 며느리. 하지만 그 착함 뒤에는 수없이 삼킨 말과 흘린 눈물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 나는 웃는다. 투명하게 조용하게 사라지듯이 웃는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우리 가족끼리 이번 주말에 바닷가나 다녀올까? 시어머니의 말에 시누이와 남편이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다. 좋죠. 벌써 바다 생각만 해도 설레요. 와, 드디어 쉬는 날이 생겼네. 그 순간 나는 슬며시 눈을 떨궜다. 우리 가족끼리 그 말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도 선명하게 느꼈다. 어쩌면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지금껏 내가 눈 감아온 수많은 상황들을 모두 설명해 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들 곁에 있었지만 한 번도 가족이라 불린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라 했고 시누이는 우리 오빠 와이프라 했으며
남편은 내 존재를 늘 뭔가 따로인 사람처럼 대했다. 그들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식당은 어떤 곳이 인기인지, 차는 몇 시에 출발할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내 이름은 없었다. 이는 그날 집에 있을 거지?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순간 왜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네, 전 괜찮아요. 그렇게 또다시 나는 스스로를 가족 밖의 사람으로 밀어냈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나는 가만히 그들 뒤에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묵직한 슬픔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말은 서로를 품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따뜻한 울타리일 줄 알았다. 하지만 이 집에서의 가족은 선이 뚜렷한 경계였고 나는 그 선 바깥에 있었다. 결혼 전 어머니가 나에게 말했다. 시댁은 네가 두 번째 가족을 만드는 곳이야. 네가 웃으면 그들도 웃을 거고 네가 정성을 다하면 그들도 너를 가족처럼 받아들일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이 집을 돌보고 말 한마디에 조심하며 어색하지 않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깨닫고 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들은 날 가족이 아닌 도움 주는 외부인으로 대한다는 걸. 바닷가 여행 당일 그들은 들뜬 얼굴로 짐을 챙기고 차를 타고 떠났다. 현관문이 닫힌 순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주방에 들어가 어제 쌓인 그릇을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그들이 없는 집이 차라리 덜 외로웠다. 내가 존재해도 그들이 없는 듯 행동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없는 게 마음이 덜 아팠다. 청소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푸른 하늘,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풍경이 참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이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기지만 아무도 그 그림자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고 그림자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림자는 언제든 사라져도 되는 존재다. 나는 지금 그림자로 살아가고 있다. 가족이란 단어. 참 따뜻한 말인데 왜 이리 착하갑게 느껴질까?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 나는 조용히 그를 맞았다. 피곤했는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바다 진짜 좋았어. 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어찌나 가볍던지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너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왜 데려가지 않았어? 그가 떠날 때 나는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고 그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나를 두고 떠났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왜 아무도 나에게 한마디 같이 갈래? 라고 묻지 않았냐고. 하지만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다녀왔으면 됐지. 그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또 하나 꺾였다. 나는 언제부터 내 감정을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 불편하게 만들까봐, 분위기 망칠까봐, 또 내가 예민하다고 할까봐. 그렇게 나는 말을 삼키는데 익숙해졌고 결국 아무도 내가 상처받았는지도 몰랐다. 며칠 뒤 남편과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설거지, 내가 하루 종일 정리한 집에 대한 작은 무시.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래? 그럼 당신은 당신 가족이랑 여행 가고 나는 혼자 집에 남아 그릇 닦고 화장실 청소한 거 그게 같이 힘든 거야? 그제야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왜 이제야 말해? 그리고는 이어진 한마디. 왜 말 안 했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왜 말 안 했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나는 수없이 참고 수없이 외면당하고 수없이 외로워지면서 입을 다물었어.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미소 지어도 그 안에 있는 울음을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을 거라 믿게 된 거야. 말하지 않았던 게 죄가 되는 세상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야. 말해도 바뀌지 않고 말하면 오히려 상처받고 말하지 않으면 왜 말 안 했어? 라는 말로 또다시 찔린다. 나는 지쳐 있었다. 남편 앞에서 그렇게 우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그는 당황한 듯 내 어깨를 잡았지만 나는 살며시 밀어냈다. 그제야 그도 느꼈을까?
내가 얼마나 오래 이 가족의 바깥에서 조용히 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용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결국 나만의 욕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세상. 나는 그날 이후로 말하지 않는 대신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울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나는 그날 이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고 조용히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매일 뒤집히고 있었다. 나만 모른 척하면 이 집은 평화로웠다. 나만 웃고 있으면 모두가 편안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 말이 있다. 며느리라서 당연한 거야. 그 말 처음 들었을 때는 분명 상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을 스스로 되뇌이고 있었다. 그래, 내가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내가 며느리니까 식사 준비도, 설거지도, 청소도 다 내가 해야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버텼다. 그런데 한 번은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바빠서. 그런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은 참지 말고 말해. 며느리도 사람이다.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왜 이 단순한 말이 이토록 낯설고 따뜻한 걸까? 며느리도 사람이다. 그 말을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한다. 며느리는 참아야 한다. 며느리는 집안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들은 수없이 들었지만 며느리도 힘들 수 있다. 며느리도 쉬고 싶을 수 있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우리 가족이랑 같이 있어도 표정이 안 좋아. 그 말에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어머님, 그냥 요즘 조금 지쳐서요. 혼자 감당하기엔 일이 많아서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말하셨다. 지치긴 뭐가 지쳐? 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잖아. 우리 때는 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밭일까지 다 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분의 시대와 지금의 나는 살고 있는 시간이 달라도 며느리는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고 표정엔 생기가 없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을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며느리라는 이름에 내 존재가 묻혀가고 있었다. 내 이름은 지은인데 이 집에서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넌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며느리였다. 이 집에서, 이 가족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한마디. 며느리라서 당연한 거야. 그 말이 오늘도 나를 눌렀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는 주방에 서 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딸이 가져온 새 반찬을 맛보며 칭찬하고 있었다. 시누이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리클라이너 소파에 누워 소리내어 하품을 했다. 나는 조용히 설거지통에 손을 담갔다. 기름기가 덜 씻긴 그릇들, 밥풀 붙은 수저들, 깨진 그릇 조각을 조심히 버리고 행주를 빨아 널고 누군가 한마디라도 해줄까 기대했던 적도 있다. 같이 치우자. 오늘은 내가 할게. 좀 쉬어.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듯 모든 뒷정리는 내 몫이 되었다. 다 같이 먹은 밥인데 왜 나만 손이 불고 허리가 아플 때까지 치워야 할까? 그 질문을 혼자 되뇌이며 물속에 손을 담갔다. 그러다 문득 남편에게 말했다. 자기야, 오늘은 당신이 설거지 좀 해줄래? 나 손목이 좀 아파서. 남편은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왜 그래? 갑자기 왜 예민하게 굴어? 엄마랑 아빠도 계시는데 그냥 네가 좀 해.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예민하게 굴어? 지금 내가 예민한 걸까? 남편의 말은 거절 이상의 의미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다시금 실감했다.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짜며 눈물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뒤늦게 말했다. 지은아, 힘들면 말하지. 근데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큰일이 아니라고? 하루 3번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잔소리 들어가며 눈치 보고 그 모든 걸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는 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닐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매일 쌓이면 그건 분명 상처가 된다. 나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왜 이걸 견뎌야 하지? 왜 내 피곤함과 아픔은 사소한 걸로 치부돼야 하지?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만 이제는 적어도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같이 먹는 밥인데 왜 나만 치워야 하냐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지은이라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 말에서 시작된다는 걸 느꼈다. 나도 이제는 조금 쉬고 싶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건 밤늦은 시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 훌쩍 넘었고 그제야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저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자동으로 일어나 왔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대꾸도 없이 저를 쓱 한번 보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툭 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즐거웠어?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에서 남편의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가 말했습니다. 뭐 그냥 그랬지. 엄마 아빠는 신났고. 그렇게 툭 던지듯 말하고는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 없이도 괜찮았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정적이 더 서러웠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남은 음식 정리하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했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빼놓고 온 가족이 나들이를 다녀왔고 남편 역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식구가 아니라 하녀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만 대했고 그 누군가인 남편조차 저를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나가자고 엄마가 그랬어. 너는 그냥 좀 쉬라고 했잖아. 뒤늦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쉬라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굽혀 일한 게 쉬는 거였던 건가요? 그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저는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로 불었던 손을 이불 속에 꼭 감싸 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결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의문이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누구 하나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이 삶이 정말 내가 바라던 가족이었을까요?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결혼 후엔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외로워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작아졌는지 제 자신에게 자꾸 묻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제 나들이 참 좋더라. 공기도 좋고 밥도 맛있고.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넌 어제 좀 쉬었지? 안 나가길 잘했어. 나가봤자 힘들기만 하지. 쉬었다고요? 하루 종일 땀에 절어 일한 걸 보고도 쉬었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도무지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쉬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솔직히 좀 서운했어요. 그렇게 용기 내어 말했지만 돌아온 건 냉랭한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거 힘들다고 하면 어쩌니? 결혼한 여자가 그 정도도 못 버텨?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누구의 아내일 뿐이고 한여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이 집이라는 공간에게도.
그리고 조금씩 제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 집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무섭지 않게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쳤을 때는 이미 시간이 꽤 늦어 있었다. 주방엔 이제 더는 씻을 것도 닦을 것도 없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질척거리고 있었다. 그날 그 누구도 나에게 수고했어, 고마워, 심지어 잘 다녀왔어?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마치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시어머니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며 연신 웃으셨다. 좀 봐. 우리 손주는 정말 재밌게 놀았어. 그 말에 식구들 모두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누군가 문득 집에 와보니까 다 깨끗하네 하고 말할 줄 알았다. 누가 치운 거야? 하고 물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조용히 소파 끝자락에 앉아 웃고 떠드는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치고 들어왔다. 단순히 며느리라서 가족이 되었다는 건 함께 즐기고 함께 나눈다는 의미 아닌가. 그런데 이 집에선 함께라는 단어는 나에게만 예외였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나가 놀고 함께 웃는 일이 왜 나만 빠진 채로 이루어지는 걸까? 밤이 되자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그는 하루 종일 피곤했는지 말없이 누워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오늘 재밌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응, 애도 좋아하고 다음에 너도 같이 가자. 다음에 나는 오늘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간 줄 아는 걸까? 근데 왜 나만 안 데려갔어? 조심스레 던진 말에 남편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 누군가는 집에 남아서 설거지해야 한다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당신은 그 말에 아무 생각도 없었어? 설거지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 그 말이 더 아팠다. 어차피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동조했다는 게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내가 이 집에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 당신 가족 중 그 누구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가족이라 생각한 적 있기는 해? 남편은 말이 없었다. 나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침대의 가장자리로 몸을 말았다. 그날 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주 많은 생각을 했다. 이 결혼 생활을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 아이를 낳으면 이 집안에서 나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달라질까? 아니면 아이조차도 며느리가 아닌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내 마음은 천천히 식어갔다. 그리운 집,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던 그 공간이 떠올랐다. 그때는 단 한 끼를 먹어도 수고했어 라는 말이 오갔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와 비교하니 지금 이 공간은 너무 차갑고 숨 막히는 감옥 같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이 침묵과 무시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기로.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잠들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마음속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조금만 눈을 감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모두가 웃고 즐기고 나만 빠진 채로 남겨진 그 식탁의 풍경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지 못했다. 왜일까? 정말 미련해서일까?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일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어제 네가 없으니까 식탁이 조용하더라. 그 많은 설거지 너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몰라. 그 말이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조롱이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는 것.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남겼다. 이 집에서의 제 자리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잠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나는 친정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늘 따뜻하게 날 반겨주었다. 엄마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많이 참았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무너져 버렸다. 숨기려 했던 눈물이 엄마의 어깨 위로 쏟아졌다. 나는 그렇게 며칠을 친정에서 지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보았다. 햇살이 좋은 날엔 마당에 나가 엄마와 함께 꽃을 가꾸고 저녁이 되면 둘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며칠 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으로 다급한 목소리였다. 도대체 어디야? 엄마가 매일 너 찾는다. 그냥 돌아오면 안 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나는 돌아가기 싫어. 너희 가족이 만든 그 집은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그제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똑같았다. 이제 와서 뭐가 불만이야? 그깟 설거지 하나에 집을 나가?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깟 설거지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는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말, 이젠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지금 나는 친정 근처에서 작은 집을 구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며 조금씩 나를 회복해가고 있다. 처음엔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 안의 자존심이 다시 자라나는 걸 느낀다. 혼자가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모두 속에서 혼자인 것보다 진짜 혼자인 게 100배는 더 낫다고요. 어쩌면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사랑받기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걸 진심으로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진심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히 안아줄 것이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라도 전해졌기를 묵묵히 참아온 그대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